안녕하세요. 카카오 응용분석팀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권성원입니다. 회사에서는 네이슨이라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f카카오 2020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하이브 테이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든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과 관련된 숫자인데요. 과연 어떤 숫자일까요? 네, 바로 저희 팀에서 다루는 테이블에 대한 수치입니다. 하루에 생성하는 테이블 혹은 파티션 개수는 약 2770개고요. 모든 데이터의 행수를 세어보니 약 663조의 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 56TB 정도 규모의 테이블들을 매일매일 하루마다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팀이 많은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것은 저희 팀의 업무가 이름 그대로 데이터를 응용하고 분석하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팀의 업무를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유저 프로파일링, 모델링, 데이터 분석.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찌 보면 쓸모없어 보이고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저는 응용분석팀의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저희 팀이 그 데이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의 규모가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 알아차리기 힘든 장애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행수가 감소해서 2, 3주가 지나서야 장애를 인지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간헐적으로 테이블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험용 테이블이나 오래된 테이블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쌓여서 큰 용량을 차지하는 경우, 또 부분적으로 일부 정보가 변경되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들은 기존의 잠 모니터링이나 다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모니터링 시스템이 바로 델루나입니다. 델루나는 응용분석팀이 다루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테이블의 생성, 가공하는 ETL 잡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니터링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구조로 API 서버와 웹 대시보드를 손수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일정을 계산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다 보니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의견이 있었고, 어차피 팀 내에서 사용할 도구이니 더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픈소스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소스를 사용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플럭스DB와 그라파나를 직접 연결해주고 그라파나의 대시보드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웹 대시보드와 API 서버를 직접 개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라파나는 모두 아시다시피 시각화 도구이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오픈소스입니다. 인플럭스DB뿐만 아니라 프로메테우스, MySQL 등 다양한 소스들을 지원하고 여러 그래프, 다이어그램 등 플러그인들도 지원하고 있어서 사용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인플럭스DB는 그라파나와 묶어서 많이 사용하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시계열적인 특성으로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때 아주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인플럭스DB에서는 SQL과 유사한 InfluxQL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익숙한 쿼리를 사용해서 오른쪽과 같은 시계열 그래프 데이터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 불편한 점들도 있었는데요. 먼저 HA, 고가용성이나 확장성 있는 구조로 인플럭스DB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유료로 이용해야 했습니다. 인플럭스DB 릴레이라는 오픈소스가 있긴 하지만 부분적이고 기능 관련해서는 최근 업데이트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InfluxQL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시계열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지만 완전한 SQL은 아니기 때문에 조인이 안 되거나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InfluxDB는 스키마리스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넣을 때는 편리하지만 입력 이후에 결정된 스키마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경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개발하다가 새롭게 알게 되거나 무심코 넣었던 것들을 때때로 변경하고 싶죠. 실제로 필드의 타입을 스트링에서 인테저로 바꾸려고 했지만 지원 함수도 없고 변경도 안 돼서 결국 데이터를 새로 넣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InfluxDB의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니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기반 시스템은 준비가 끝났고 이제 모니터링할 데이터들을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오픈소스는 없었고요. 결국 직접 파이썬 기반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델루나에서 기본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하이브 테이블의 용량과 행수고요. 이를 통해 1차적으로 테이블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이브에서 이런 통계 자료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위의 설정은 기본 true로 설정되어 있고요. 아래와 같이 insert int로 만드는 테이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량과 행수 등이 자동 집계됩니다. 더 자세히 보자면 용량과 행수를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통계 내용들도 하이브 0.8 버전부터 자동으로 구해지고요. 하이브 2.1 버전부터는 각 칼럼에 대한 상세 통계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테이블에 대한 통계가 자동으로 구해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요. insert into 구문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테이블들을 제외하면 모두 수동으로 집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로드 데이터 구문으로 생성한 테이블들이 있고요. 이미 존재하는 테이블이나 스파크 등 다른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테이블들도 수동으로 집계해야 합니다. 수동으로 집계할 때는 다음의 쿼리문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위의 구문이 일반 테이블에 대한 통계를 계산하는 쿼리고요. 아래 구문은 파티션에 대한 통계를 계산하는 쿼리입니다. 자동 집계와 수동 집계된 모든 데이터들은 하이브 메타스토어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러한 테이블 통계 정보뿐만 아니라 테이블의 기본 정보, 그리고 테이블의 생성, 수정 시간을 기록한 변경 정보, 이 모든 정보들을 잘 저장하고 있습니다. 델루나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링 정보들은 바로 이 하이브 메타스토어에서 가져와서 InfluxDB에 저장하고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통계하고 수집한 데이터들을 그래프나 대시보드로 구성한 화면입니다. 다음 대시보드는 모든 하둡 테이블의 목록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고요. 슈나 일반 쿼리로도 볼 수 없는 관리형 자료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데이터 엔지니어가 테이블의 용량 등을 관리할 때 아주 유용한 대시보드입니다. 두 번째 대시보드는 테이블의 상세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고요. 테이블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행수, 용량 추이와 파티션과 테이블의 생성 목록 등 실제 통계값들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하이브 메타스토어의 정보들을 이용했는데요. 메타스토어에 없는 정보 중에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테이블 관계도가 있었습니다. 워낙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테이블이 많다 보니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있었고, 이를 위해 관계도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떤 데이터로 관계도를 그릴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쉽게 테이블의 생성 쿼리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쿼리 파싱을 통해 두 테이블의 관계를 알 수 있겠죠. 문제는 쿼리 파싱이 아니었습니다. 수행된 쿼리가 저장되는 로그를 수집하는 일이었죠. 먼저 하이브 서버에 모이는 로그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이브 서버의 API를 통해서 얻은 로그를 수집하는 방법인데요. 실행 과정에서 쿼리와 관련된 로그 유실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조금 번거롭지만 더 정확한 하이브 클라이언트 서버의 로그를 직접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 클라이언트 서버의 로그 설정 내용입니다.
하이브 CLI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로그에 대한 설정이고요. 설정 내용과 같이 로그가 저장될 위치를 지정해주면 해당 위치에 아래와 같은 쿼리를 포함한 로그가 쌓이게 됩니다. B라인의 경우에는 실행할 때 버버스 옵션을 줘서 쿼리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로 생성하지 않은 테이블들도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클라이언트 설정을 하지 않은 곳에서 만드는 테이블들, 혹은 쿼리로 생성하지 않고 스쿱, 스파크 등을 사용해서 만든 테이블 등 그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모든 경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지도 못했고요. 각각의 경우를 일일이 해결하는 것도 오버 엔지니어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동 입력을 받기로 결정했지만 무작정 테이블 관계들을 다 입력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도 팀에서 사용하는 ETL 툴인 젠킨스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넣는 게 팀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풋과 아웃풋 테이블이 명시되어 있었고요. 이 양식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관계 수집을 했고 기존 쿼리를 이용한 관계 데이터의 3배가량을 추가로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사용해서 공수를 덜 들이고도 관계 데이터 커버리지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대시보드를 구성했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린 테이블 정보 대시보드에서 간단한 요약 관계도를 볼 수 있고 젠킨스에서 추가로 데이터 수집을 하면서 해당 테이블과 관련된 젠킨스 히스토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대시보드는 관계도 전용 대시보드고요. 테이블이 생성되는 전체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테이블의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장애가 생겼을 때 장애 추적이 가능하며 테이블을 수정했을 때 영향 가는 테이블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성 시간과 관리자도 확인할 수 있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시보드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사용자가 대시보드 화면을 계속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죠. 만약 시스템이 먼저 문제를 발견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줄 때 바로 그때 모니터링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테이블을 알려주는 알람을 만들었습니다. 알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테이블이 만들어졌는데 로우 카운트가 0일 때 또는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테이블이 생성 안 됐을 때 알람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라파나에도 알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라파나 알람으로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시계열에 특화된 알람 형태였고 기능도 다양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직접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복잡한 코드를 보시다시피 역시 여기도 어려운 점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다양한 감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알람 부분은 1차 개발 정도가 완료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필수적인 내용만을 제한적으로 감시하는 알람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매일 아침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알람을 주고 있습니다. 알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전에 주기적으로 만들어지던 테이블이나 파티션이 생성 안 됐을 경우에 오는 파트 카운트 제로와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테이블이나 파티션의 로우 카운트가 0일 때 오는 로우 카운트 제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알람은 테이블마다 알람 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게 하거나 어노말리 디텍션을 이용해서 장애를 감지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만들고 나니까 사용자들의 요구사항들이 추가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은 요구사항은 로우 카운트만으로는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집계도 또는 저런 값들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다양한 수치에 대한 모니터링 요구였습니다. 다만 테이블마다 다른 통계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수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사용자가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직접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 정보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사용자가 테이블을 생성한 뒤 집계를 수행해서 InfluxDB에 저장하고
이를 이용해 리포팅까지 할 수 있는 지원 라이브러리입니다. 먼저 델루나 컬렉터는 테스트 쿼리 파일과 같은 하이브 쿼리를 넣어 실행하면 쿼리 실행 결과를 InfluxDB에 맞게 변경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은 그래파나에서 각자 원하는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자체적인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델루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InfluxDB에 저장된 내용을 리포팅화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는 역할이고요. 주로 테이블이 잘 생성되었는지를 리포트로 확인할 수 있고 여러 날짜의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정보 수집 라이브러리로 수집한 별도의 데이터들을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구성한 대시보드입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데이터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리포트는 다음과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게 되는데요. 진자 템플릿을 지원해서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메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델루나의 기능들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용량과 행수들을 수집해서 테이블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관계도를 이용해서 테이블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알람을 받아 계속 화면을 보지 않아도 문제가 생긴 테이블을 파악할 수 있고 용량과 행수뿐만 아니라 원하는 집계 정보를 따로 수집해서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픈소스와 하이브 통계 기능을 활용한 테이블 모니터링 시스템인 델루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아직 델루나는 갈 길이 멉니다. 델루나는 아직도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하면서 많은 한계에도 부딪혔었지만 또 그 도움으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InfluxDB, 그래파나를 사용하는 혹은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과 여러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응용분석팀에서는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